대한민국 공군의 운명을 바꿀 프로젝트. KF-21 보라매의 양산 현장은 지금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전투기 양산은 시제기 한두 대를 먼저 조립한 뒤 점차 속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KF-21은 이 전통적인 방식을 과감히 뛰어넘었습니다. 초도기 롤아웃 직후 무려 20대가 동시에 조립에 투입되는 초집중 양산 체제를 가동한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 전 세계 방산 관계자들은 한국이 더 이상 신흥 방산국이 아니라 이미 생산력과 기술력에서 최상위권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현재 부품 가공률은 80%를 넘어섰고 언론에 공개된 장면은 사실상 최종 조립 단계에 해당합니다. 이는 단순한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니라 곧바로 전력화로 이어지는 실제적인 과정이라는 점에서 길이 180m에 달하는 초대형 조립동은 동시에 5대의 기체를 벽면로 조립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한 번의 조립 주기마다 5대가 동시에 출고될 수 있다는 뜻으로 전투기 양산 간격이 획기적으로 짧아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기존 생산 체계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속도이며 한국은 단숨에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기에 폴란드가 KF-21 양산 지원 의사를 공식화하면서 상황은 더욱 흥미롭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미 FA-50 운용 경험을 통해 한국 항공기 생산 체계를 직접 검증한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차세대 전투기 확보를 서두르며 KF-21 프로젝트의 조기 합류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 의도는 단순한 구매를 넘어 한국과 함께 생산 구조 자체를 공유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현장 분위기는 뜨겁습니다. 각 공정구역에서는 엔지니어들이 배관 세부 조립과 전자장비 장착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고 팀장 박정우는 단일 라인만으로는 속도가 부족하다며 곧 듀얼라인 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과거 록히드 마틴이 F-35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선택했던 전략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한국형 체계는 더욱 정밀한 자동 결합 시스템, 즉 동체 자동 결합 설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정밀성과 속도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층 발전된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KF-21 초도 양산기는 이미 지난해 7월 주요 동체 조립을 마치고 최종 조립 단계에 들어섰으며 현재는 엔진 장착과 전자장비 점검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검증이 완료되면 곧바로 비행시험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조립동 옆 경납고에서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 중인 데이터 수집 작업입니다. 시제기 6대가 계속 비행을 거듭하며 얻어낸 데이터는 양산기 품질을 완성시키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속도와 안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 있는 것입니다. 카이 관계자는 KF-21 동체에 들어가는 수많은 부품과 전자장치를 설명하며 K방산의 진정한 경쟁력은 단순히 어떤 부품을 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F-21 한 대에는 무려 300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는데 이 모든 것이 정밀하게 결합될 때만 진정한 성능이 발휘됩니다. 불과 80년 전 소총 한 자루도 제대로 만들지 못했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9번째로 독자 전투기를 양산하는 국가로 성장했다는 사실은 한국 국민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여론 역시 이를 반영합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95%의 응답자가 한국 방산 수준은 이미 선진국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응답자들은 그 근거로 KF-21 같은 전투기 독자 개발과 K2 전차, K9 자주포의 글로벌 활약을 꼽았습니다. 이는 곧 정부 지원이 아닌 연구진과 기술자들의 헌신과 땀방울이 지금의 K방산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지난해 국군의 날 행사에서 공개된 현무 5벙커 버스터는 북한의 깊은 지하 벙커까지 파괴 가능한 위력을 보여주었고 한국의 함정과 잠수함 건조 기술은 미국조차 탐낼 만큼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라 기술과 생산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은 이토록 빠른 속도의 양산 체계를 마련했을까요? 이는 단순히 자국 전력화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첫 20대가 빠르게 전력화된다면 한국은 물론 해외 수출 협상에서도 즉시 인도 가능이라는 막강한 카드를 쥐게 됩니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폴란드 등 잠재 구매국과의 협상에서 결정적인 우위를 제공할 전망입니다. 전투기 구매를 원하는 국가들은 보통 수년의 대기 기간을 감수해야 하지만 한국은 즉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 방산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힘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세계는 KF-21을 단순한 한국의 전투기가 아니라 글로벌 방산 질서를 흔드는 변수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의 등장은 KF-21 프로젝트의 새로운 변곡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단순히 수입국의 위치에 머무르지 않고 직접 양산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그 자체로 국제 방산 시장의 판도를 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FA-50을 통해 한국 항공기 생산 체계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차세대 전투기 확보가 국가 안보에 절박한 과제가 된 폴란드는 KF-21이야말로 그 해답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순 구매를 넘어 공동 생산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 공군 참모총장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 KF-21 시제기에 탑승했고 이어서 국가자산부 군비그룹의 경영진까지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외교적 인사가 아니라 예산 집행 권한을 가진 핵심 인물들로 구성된 대표단이었습니다. 그들은 방사청,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카이 등을 차례로 방문하며 항공협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FA-50 협력이라 했지만 실질적 목적은 KF-21 협력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낸 셈이었습니다.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연이어 이루어진 방문은 폴란드가 단순히 탐색 차원이 아니라 계약 체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FA-50PL 업그레이드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국 내 생산 라인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명분은 자국 항공산업 발전이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생산 부담을 분산시켜 KF-21과 FA-50 수요를 동시에 충족시키려는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카이는 KF-21 양산에 전력을 집중하면서도 FA-50 생산 라인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폴란드 수요 외에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다수 국가에서 대규모 물량이 대기 중이라 단순히 생산 라인을 늘리는 데는 인력과 시설 문제라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폴란드는 FA-50PL 업그레이드 라인 이전을 제안하며 동시에 KF-21 생산에도 참여하려는 복합 전략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한국과 공동 생산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자국 계약분을 직접 소화할 뿐 아니라 항공산업 지분까지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기존 라인을 KF-21 대규모 주문에 집중 배정할 수 있게 되고 폴란드는 자국 내 생산을 통해 안보와 산업 두 가지 이익을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양국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구조인 셈입니다. 특히 폴란드가 공개적으로 KF-21 양산 지원을 언급한 것은 단순히 구매국을 넘어 파트너 국가로서의 위상을 드러낸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국제사회에서도 적지 않은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KF-21은 한국의 독자 전투기라는 의미를 넘어서 이제는 유럽과 중동까지 연결되는 글로벌 프로젝트로 확대되는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이미 잠재적 구매국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한국이 폴란드와 공동 생산 체제를 구축할 경우 이들 중동 국가 역시 한국과의 협상에서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전투기를 사오는 차원을 넘어 공동 생산 구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의 행보는 또 다른 의미에서 한국의 방산 외교 전략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과거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수출하는 데 그쳤지만 이제는 생산 기술과 체계까지 공유하는 새로운 차원의 협력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동맹국들에게는 신뢰와 상생의 메시지가 되고 경쟁국들에게는 위협적인 흐름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가 KF-21 생산에 합류한다면 유럽 안보 지형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곧 KF-21이 단순히 한국의 전투기가 아니라 유럽 방위체계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제 KF-21은 단순히 한국과의 무기가 아니라 여러 나라가 함께 만들어가는 다국적 전력 자산으로 성장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폴란드는 전략적 위치와 유럽 내 영향력을 더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 구도가 완성된다면 한국은 세계 방산 시장에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국가로 부상하게 될 것이고, 폴란드는 그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KF-21은 더 이상 한국만의 보람회가 아니라 동맹국과 함께 날아오르는 다국적 전투기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성과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한국 방산이 오늘날과 같은 수준에 오르기까지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연구진들의 집념이 있었습니다. 과거 기술 이전이 철저히 거부되던 시절, 연구진들은 해외 전시나 협력 과정에서 잠깐 스쳐본 설계도와 자료를 머릿속에 기억해온 뒤 귀국 후 다시 복원하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종이에 옮겨 적을 수도 없었고 공식적으로 배우는 것도 불가능했지만 단 몇 분의 관찰로 얻은 지식을 머릿속에 새겨두고 수많은 밤을 새워 재현해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쌓인 피와 땀이 지금의 기술 토대가 된 것입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엔지니어들은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동체 제작에서부터 전자장비 통합까지 모든 과정을 독자적으로 구축해야 했습니다. 동체 합금 판재는 단순히 철을 잘라내는 수준이 아니라 미세한 곡선을 수 마이크로 단위의 오차 없이 휘어내야 하는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이는 전투기의 공기역학적 성능에 직결되기 때문에 한 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연구진들은 최신 장비조차 갖추지 못한 환경에서 자신들의 손끝 감각과 수많은 실험을 통해 이런 정밀 제조 기술을 완성해냈습니다. 이 축적된 노하우야말로 한국 방산 도약의 숨은 원동력이었습니다. 박태복 하이사회공헌팀 부장은 기술은 결코 공짜로 얻을 수 없었다. 연구진들이 집념으로 한 계단씩 쌓아올린 노력이야말로 지금의 K방산을 만든 진짜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AESA 레이더, 전자전 장비 등 4대 핵심 기술의 이전을 거부당했습니다. 그러나 연구진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와의 협력, 자체 연구 개발, 수백 번의 실패를 거듭하며 결국 세계적 수준의 AESA 레이더와 IRST 장비를 독자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장비 하나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한국이 스스로 세계 최고 난도의 전자기술 장벽을 넘어섰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집념은 전투기 무장시험에서도 빛났습니다. KF-21은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과 아이리스-T 발사시험을 연이어 성공시키며 실전 운용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무장이 작동했다는 의미를 넘어서 세계 시장에서 KF-21이 즉시 투입 가능한 무기체계라는 신뢰를 쌓게 만든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카이는 시제기 비행시험의 70% 이상을 마무리했고 남은 일정도 무리 없이 소화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과거라면 불가능에 가까웠던 목표가 이제는 당연한 성취로 여겨지는 현실이 된 것입니다. 연구진들의 헌신은 단순히 기술 개발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실제 군 현장에서 요구되는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그들은 끊임없이 소통했습니다. 공군 조종사들이 직접 비행하면서 느낀 불편함이나 개선점은 곧바로 설계에 반영되었고, 이는 KF-21의 완성도를 한층 높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예를 들어 조종석 디스플레이와 임무 컴퓨터는 파일럿의 피드백을 적극 반영해 조작 편의성을 강화했고, 전자전 대응 장비는 북한의 실제 위협 환경을 시뮬레이션하며 개선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반복된 검증과 개선은 결국 KF-21이 단순히 만들어진 전투기가 아니라 실제로 쓰일 전투기가 되게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독자 전투기 개발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독일, 스웨덴, 일본에 이어 9번째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순위의 문제가 아니라 불과 수십 년 전 소총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하던 나라가 이제는 4.5세대 전투기를 양산하며 세계 시장을 흔드는 강자로 성장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국민적 자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실시된 조사에서 95%의 국민이 한국 방산을 선진국 수준으로 평가한 것은 단순한 애국심이 아니라 눈앞의 성과를 체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성취는 방산을 단순한 무기산업을 넘어 국가전략산업으로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엔지니어와 연구진들의 헌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집념, 그리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끝없는 실험. 바로 이것이 한국 방산의 진정한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이제 KF-21을 넘어 무인기, 전자전,
드론 모함까지 미래 전장을 지배할 새로운 전력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땅방울이 오늘의 기술로, 오늘의 기술이 내일의 전력으로 이어지는 역사. 이것이 바로 K방산의 스토리이자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의 중심에 설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KF-21은 단순히 한 세대의 전투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미 블록 2 개발 계획이 가시화되면서 전자전기, 무인 편대기, 드론 모함 개념 등 새로운 전장이 요구하는 임무를 수행할 다영역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전기 개발은 그 청사진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카이가 발주한 전시 홍보용 모형 제작 공고에는 KF-21 전자전 포드가 처음으로 명시되었습니다.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장착 위치와 형상까지 세부 규격이 포함된 것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설계가 진행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수신 전용 포드와 전파 교란 포드가 동시에 개발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 EA-28 그라울러를 연상케 하는 구성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전자전기 분야에서도 독자적 해법을 준비하고 있는 셈입니다. 무인 편대기 개발 역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대한항공과 카이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 사업에서 대한항공이 먼저 시제기를 공개했지만 카이는 KF-21 연계 운용을 전제로 한 무장 통합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카이가 구상 중인 무인기는 최대 이륙 중량 6톤급으로 단순 보조 임무를 넘어 독립작전 수행이 가능한 플랫폼입니다. 이는 호주의 MQ-28 고스트 배트, 미국의 로열 윙맨 개념과 궤를 같이 합니다. KF-21과 무인 편대기를 연계하면 미티어 미사일을 공유하거나 다수의 소형 드론을 탑재해 드론 모함으로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KF-21이 단순한 4.5세대 전투기를 넘어 다영역 전투 플랫폼으로 진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KF-21 블록 2부터는 내부 무장창이 적용돼 스텔스성이 크게 강화될 예정입니다. 모듈형 기수 설계를 통해 장거리 탐지, 전자전 대응, 근접 공중전, 정밀 타격 등 임무 특화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파생형 전투기를 따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플랫폼을 필요에 따라 변환시킬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춘다는 뜻입니다. 최근에는 KF-21 기반 함재기 개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구상 중인 2만 톤급 경항모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최대 이륙 중량 6톤급 구조와 해상 탐색 레이더 탑재가 가능한 설계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만약 실현된다면 한국 해군은 자국산 전투기를 탑재한 항공모함을 운영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진화는 한국군 전체 전력 구조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KF-21과 무인 편대기가 연계되어 공군은 하늘을 지키고 해군은 항모 전력을 활용해 바다를 지키는 입체적 방위 체계가 완성됩니다. 기존에는 미국산 항모 전투기 의존도가 높았지만 이제 한국형 함재기까지 현실화된다면 완전한 자주 방위 체계가 가능해집니다. 특히 전자전기와 무인기의 결합은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이 새로운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게 만들 요소로 평가됩니다. 중국과 일본 역시 무인 편대기 개념을 연구하고 있지만 KF-21과 같은 실질적 플랫폼에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은 아직 부족합니다. KF-21의 확장은 단순히 군사기술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항공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비전이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주항공청이 발표한 미래 첨단 항공기 개발 계획은 AAV 사업을 통해 저소음, 친환경, 수직 단거리 이착륙이 가능한 신개념 항공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사용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섬과 육지를 1시간 이내로 연결하는 해상 운송, 응급환자 수송, 해양오염 감시, 불법 조업 단속 등 다목적 임무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KF-21을 중심으로 쌓아올린 기술력은 민군 복합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KF-21은 단순한 전투기 개발 사업이 아닙니다. 전자전기, 무인 편대기, 드론 모함, 항모 탑재형 전투기까지 확장 가능한 플랫폼입니다. 이는 한국이 처음부터 세계 최강국들과 같은 전략을 구상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는 서울 아덱스에서 공개될 새로운 청사진은 단순히 홍보가 아니라 이 모든 비전을 현실화하는 KF-21은 한국 방위산업의 상징을 넘어 미래 전장을 주도하는 다영역 전투체계의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분야는 단연 엔진입니다.
전투기의 심장이라 불리는 이 영역에서 한국은 오랫동안 해외 의존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 KF-21 시제기에는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독자 엔진 개발에서 이미 70% 이상 진척을 이루었다는 소식을 전하며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소식은 단순한 기술 독립을 넘어 방산 시장 전체의 질서를 흔드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영국 롤스로이스가 집요하게 KF-21 엔진 시장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롤스로이스는 겉으로는 기술 협력과 신뢰성 확보를 내세우며 한국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내는 단순한 엔진 판매가 아니라 전략적 견제입니다. 한국이 완전한 독자 엔진을 확보할 경우 유럽 및 미국 엔진 업체의 시장 지위가 약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독자 엔진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엔진 제어 장치 FADC 시스템을 구축했고 램제트 엔진 개발 관련 기술까지 일부 확보해 300회 이상의 국산 엔진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연구가 아니라 실전 검증에 근접한 단계입니다. 엔진 개발의 핵심은 소재와 냉각 기술입니다. 후방의 핫섹션은 최대 섭씨 1500도에 이르는 초고온을 견뎌야 하며 이때 내열성과 강도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합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두 가지 전략을 병행했습니다. 첫째는 정밀한 냉각 설계로 실제 소재가 받는 온도를 낮추는 방식입니다. 연소구 온도가 1500도까지 상승하더라도 소재에는 약 1100도 수준으로 전달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는 세계 선진국 엔진 제작사들이 채택하는 고급 기술이며 한국은 미국, 영국의 라이선스 생산 경험을 통해 이를 독자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전혀 새로운 금속 소재 개발입니다. 단결적 니켈 합금은 기존 합금보다 훨씬 높은 내열성과 강도를 제공하며 이미 신형 엔진의 핵심 부품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은 세라믹 매트릭스 복합재 CMC 개발에도 착수했습니다. 이 소재는 1800도 이상의 고온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무게는 기존 합금보다 30에서 50% 가벼워 연료 효율과 작전 반경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3D 프린팅을 활용한 냉각 채널 설계 기술까지 접목해 블레이드 내부의 복잡한 미로 구조의 공기 통로를 정밀하게 구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열 제어를 넘어 스텔스 효과까지 제공할 수 있는 혁신이었습니다. 또 지르코니아 기반 세라믹 코팅 기술을 통해 표면 온도를 200에서 300도 낮추는 효과까지 얻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엔진의 설계, 소재, 공정, 제어 소프트웨어까지 전방위적으로 기술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터빈 블레이드, 연소실, 압축기 등 주요 부품의 국산화에도 성공해 독자 엔진 생산 역량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 독자 엔진 개발은 막대한 비용과 리스크를 수반합니다. 수익성이 불투명하고 주요 고객들이 미국산 엔진을 선호할 경우 기존 매출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독자 엔진 개발은 본격화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공급망 경쟁이 격화되면서 상황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수출을 제한하고 중국이 히토류 수출 절차를 무기화하는 등 공급망 전쟁이 본격화되자 한국은 자국 방산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독자 엔진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따라서 엔진 국산화는 단순한 기술 프로젝트가 아니라 국가 전략 사업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정부 차원의 장기적 지원과 전략적 투자가 병행되어야 하며 기업 역시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미사일용 터보 엔진을 독자 생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쌓은 노하우를 전투기 엔진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단결정 초합금, CMC, 3D 프린팅 기반 냉각 설계 등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성과로 평가됩니다. 결국 한국은 이제 독자 전투기 엔진 국산화라는 마지막 관문을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롤스로이스가 집요하게 KF-21에 집착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이 엔진까지 자립한다면 세계 방산 시장의 주도권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